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 밖에서 당과 윤석열 후보를 난타하는 희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느냐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김건희 씨가 언론 보도에 보면은 머리를 짧게 이렇게 커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긴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머리를 자를 경우 무슨 결심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무슨 이미지를 좀 바꾸겠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옆에서 누가 코디를 또 그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직접 해명 사과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윤석열 후보 자신은 또 사과? 뭐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나 한번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명확히 아직 뭐 일정을 잡아서 언제 사과하겠다든지 뭐 아직 이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그런 절차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할 내용인지 여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인데 일종의 정치적 공격 차원에서 여권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성명을 하고 또 다소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사그라들고 있는데 사과를 해서 공연히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나마나 또 그거 조그마한 흠계를 가지고 또 무슨 태도다, 무슨 옷이다, 뭐 하다못해 그런 것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나설 것은 뻔한 상황인데 그때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정의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차제에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서로 공방을 벌이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걸 하면서 대답해라, 무슨 사과해라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또 응하는 식이 되면 계속 이제 그런 데 말려들거든요.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는 내가 할 말을 내가 한다, 이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사과,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 안 한다, 정말 잘못한 게 없더라도 사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부풀려 가지고 사과 안 하는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사과라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왜 사과 안 하느냐, 뭐 안 하느냐 계속 이걸 부풀리는 데다가, 사실 언론이라긴 그렇잖아요. 언론이 뭐 윤석열, 김건희 이쪽, 이재명 뭐 그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부풀려주기 위해서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뭔가 티끌 잡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하지 않겠다, 이러면 또 역풍분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솔하게 그간에 뭐 자초지종 설명해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뭐 이미 그 김건희 씨의 논란에 대해서 대리 사과를 할까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집권 후에 제2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관장하는 보좌하는 부속실을 없애고 또 영부인이라는 그런 권위적인 용어도 없애겠다.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 남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임태희 당 총괄 상황본부장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헤드쿼터 아닙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뭐 비상헬기라고 얘기하는 그 부서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언론에 나가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는 일이다. 임태희 본부장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임태희 본부장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가장 그 결정의 핵심은 역시 윤석열 부부가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그런 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선대위가 이게 뭐 논란 속에서 이준석 논란 속에서 이제 한참 흔들렸다가 지금 김종인 총괄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그립을 다 잡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 선대위가 조직이 재정비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운영 방식도 말이죠. 윤 후보하고 김종인 뭐 총괄위원장 간에 계속 그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가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혹시라도 임태희 실장이 말이죠. 본부장이 자기 의견을 또 가서 언론에 가서 또 이야기했다든지 이래 되면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뭐 전부 나가서 자기 얼굴 비치고 자기 목소리 미디어에 나가게 하고 이런데 만약에 그 치중해 있는 이런 식의 선대위라는 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보니까 임태희 본부장이 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윤 후보 측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 후보 측에서 입장이 그걸 하다면 윤 후보는 정치적인 그게 없어요. 경험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아주 좀 보면 능수능란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윤 후보도 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아닌데 어떻게 맞다고 하고 사과하느냐. 이게 아니라 대중이 뭘 원하고 어떤 말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스킬이 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그립을 찾고 이제 거기가 진짜 원톱이 돼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 선대위가 굴러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제일 선두에 나서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거의 보조를 맞춰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물론 정부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정부라는 것은 또 문재인의 또 어떤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낼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제각각이에요. 뭐 윤석열 후보 다르고 김종인 얘기 다르고 지금 말한 대로 임태희 다르고 뭐 이준석이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지금 당을 그냥 마구잡이로 부수고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고 이게 당 대표입니까? 이게 당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얘기가 서로 다른
그런 일도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총괄 상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후보고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보고 나가서 사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또 사과를 안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대위와 후보가 한 팀이 돼갖고 그냥 융합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굴러가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김종인은 또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윤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에 감흥이 없다는데 아니 자기가 총괄선대위원장인데 감흥이 없으면 감흥이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감흥이 없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죠. 우리 같은 논평가들 해야 할 일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의에 앉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비서실이라든가 뭐 측근한테 경고를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안이 도대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뭐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번도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당내에서 논란이 있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대선전에서는 이제 후보가 거의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가 중심이 돼. 후보의 그 어떤 뭐 지시라든 이런 것은 바로바로 맥혀 들어가지고 그것이 행동화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후보가 좀 지나친 면이 있으면 그 측근 참모진에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다듬고 해가지고 또 내놔야 되는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아주 4분 오열돼 있어요. 돼 있고 전부 뭐냐면 자기 욕심이 가득해. 내가 좀 언론에 더 얼굴이 내비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좀 더 뭐.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대선 끝나면 아무도 아닌데. 대선 끝나서 당선되고 나면 모르지만 당선되기 전에 아무도 아니니까 모두가 거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가치는 없다. 그런 목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 모여야 될 텐데 지금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원팀이 강조됐지만 원팀이 아니라 지금 몇 팀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 정비란 건 뭐냐? 윤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그야말로 원팀이 되는 그런 조직 정비를 서둘러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죠. 김종인 그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에부터 자기가 뭐 완전히 그 조직을 장악해서 가고 싶다고 그런 의지를 계속 내비쳤으니까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지. 아직도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러면 김종인 위원장부터 별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뭐 밖에 있는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은 뭐 아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원팀이 안 된 거고 홍준표는 계속 어깃짝 내는 그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뭐 청년들인가 그거 몇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취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답답을 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가져오고 중도층의 이탈을 지금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도대체 그 안에 그런 대응팀이, 상황 대응팀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고, 뭐 법률지원팀이나 뭐 조직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너무 많으면 전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없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민성이 요즘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윤 후보 자신이 지금 선대위 측에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선대위 측에서는 보면 윤 후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면 좀 이상한 조직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가지고 윤 후보 지금은 당장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김건희 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중도층의 이탈, 일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조국이라든가 그런 사건을 다룰 때는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그런 엄격한 칼날을 휘둘렀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불러낸 것 아니냐. 예. 그러나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게 1%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지금 인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후보가 지난번 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어떤 적극성 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한다기보다는 참 내키지는 않은데 그런 식의 어떤 인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이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사과문을 읽고 그런 면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비춰진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면 계속 발목 잡을 거거든. 특히 여당 측에서는 뭐 잘 됐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끈덕지만 있으면 그걸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윤 후보 보였던 그런 자세를 계속 좀 가져. 그래 우리가 계속 시비 걸고 계속 물고 뜯을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되거든. 그걸 단절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윤 후보도 정말 진솔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하는 사람 많더라고. 뭐냐면 뭐야 이거 꺼내가지고 딱 읽고는 쏙 잡아놓고 가더라. 그게 사과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표정부터 말투까지 그다음에 그 표현 방식까지 이게 저 사람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다음에 아니 다 이야기했잖아. 거기 뭐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뭘 그렇게 문제가 있었냐 그거. 네. 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죠.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 맞는 이야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대중이 뭘 요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 점에서는 내가 옳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수준 이 정도면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진정성은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건 이번에 확실히 연내에 빨리 해소하고 넘어가야지 내년까지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언사보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비 곡절을 따지는 게 검찰의 일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별것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뉴욕대 연수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학위로 써먹는 것도 아니고 연수했다는 기록 쓰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무슨 치과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연수를 잠깐 했는데 어디 기록에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정식 무슨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연수한 건 사실이니까 그 연수 기록을 써준단 말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학위도 아닌 것 가지고 거기다 왜 쓰느냐 뭐 일주일뿐이 안 다녀왔느냐 하는데 누가 그걸 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 설명을 잘해줘. 뭐냐면 그 연수예요. 그러니까 연수라고 쓴 거예요. 공식적으로 연수라고. 네. 그 이쪽에 전문대학 경영 전문대학 거기서 거기 저 카리큘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가서 뉴욕 대학에서 일주일간 연수한다. 연수한 거라. 그 연수했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수하고 난 뒤에 증명서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효과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이쪽에서는 학력을 부풀렸다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학력 부풀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 과정 속에. 없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연수 갔다 온 걸 연수 갔다 왔다고 쓴 건데 그걸 가지고 학위도 아니고 그런데 학력을 부풀리고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선대위라든가 대응팀이라든가 이런 게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그런 일을 못해요. 또 하나는 공격이 최선을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 하나도 찾아내지를 못해요. 참 점추력이 없는데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또 선대위라든가 후보라든가 비서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무슨 뭐 엄청스러운 무슨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무슨 수많은 이 스포트라이트 그 앞에 바로 서가지고 무슨 내절을 내가 알렸다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수상식이어서 무슨 그렇게 기자들 모을 거 그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세워놓고 니절을 내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후보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사과를 원한다 이러면 그건 또 이쪽의 문제죠.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공개적으로 뭐 사과든 뭐 해명을 잘하든 성명을 잘하든 자리가 만들었는데 또 일부 언론만 불러갖고 한다. 그럼 그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게 또 짜고 치는 뭐 사과 쇼다 뭐 이렇게 또 나올 건 뻔한 거거든요. 어차피 뭐 지금은 언론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까지 다 달라들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선별을 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대표가 나설 것이며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그런 사과가 한다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이 자유적으로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한 10개만 받겠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들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당에서 선대위에서 고려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툭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많은 기자들 놔두고 내가 무슨 죄인 추궁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형식을 취하면 그건 곤란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일방적으로 어떤 사과문을 내고 말아야지. 이게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그런 식이 되니까 그 기자들 그렇게 모아놓으면 인민재판 형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 건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사과문만 발표하고 들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또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과문에 100%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 사과문을 보니까 다 납득이 됐다.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계속 꼬투리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일방적인 저런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도 우리가 봐도 당장 그렇게 비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청문회 안 된다고 기자간담회인가 해가지고 열몇 시간 했잖아요. 했는데 충분히 그럼 해명이 됐냐. 그거 나오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논란을 더 붙이고 이래야 됐거든. 이번에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더 이야기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게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논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진심을 전하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의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또 진정성은 보이되 그런 식으로 무슨 인민재판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차라리 기자단이 자기들이 풀 기자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조정을 해야지. 자기들 일방적으로 우리 다 들어가서 수백 명이 들어가서 추궁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과 하나만 놓고도 형식이나 내용 이런 부분에서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당 차원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점검을 해갖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는 그동안 검찰도 발목을 꽉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바나 컨텐츠 또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냥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참기 어려운 인식 목격을 또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것을 거의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런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동작전으로 어려운 얘기네요. 양동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사과할 건 사과하지만은 저쪽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제대로 잘 공격을 해야지. 이쪽이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고 많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게 뭐 계속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적극적으로 공세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세는커녕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싸움 대상이 저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우리 국민들도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